이번 시간에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산 좌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일 잘할 사람, 민주주의를 지켜낼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노무현은 그 나름으로 무대포, 그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정동영으로서 해방 이후 가장 표 차이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김대중이 말하기를 정부 여당으로서 내가 다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물러 주었고 권력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한 가지도 쓰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질 수 있는가. 나는 맨손으로 온갖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했지만은 노무현은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권력으로 조금만 신경을 썼어도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거다. 과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자신의 말기에 노무현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 분당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김대중의 건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정치, 노무현 정치를 실현해 보고 싶어서 참 김대중에게 수모를 안기는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을 해나가서 총선에서 대결을 해서 열린 우리당이 압승을 함으로써 민주당이라는 이름만 가져가고 열린 우리당이 김대중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김대중은 노무현을 존경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정치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기 정치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김대중이 평가한 노무현에 대해서 이재명을 비교해 봅시다. 온갖 사법적인 횡포와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벼운 선거법 위반, 이정교사 이런 거는 재판 진행을 시키고 자신의 아킬레스 건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두산, 그리고 축구 성남 FC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모든 것을 또 왕창 뭉쳐서 쉽게 말하면 두산은 이재명의 말을 빌리더라도 정인만 400명이 넘는 그런 재판으로 만들어서 아직 수사, 재판 보고서까지 서면도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노무현은 자신이 대통령이면서도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공명정대한 선거를 함으로써 자신의 당이 완패를 하는 입장에 있었어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권을 물러주고 나갔는데, 물론 대못을 박았어요. 그거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도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최소한의 구명으로서의 법적인 장치인 것 뿐인데, 이재명은 온갖 재판 방해, 재판 연기, 그게 재판 연기입니까? 그 서류를 보내면 고의로 받지 않고, 부재를 집안에 사람이 없어 부재라 하면서 받지 않고, 사무실을 비우고, 온갖 행포를 부리고, 권력으로서. 그러고 권력으로 공갈 협박해서 대법관을 탄핵하고,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러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제명을 없애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이런 사람이 민주주의를 잘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공산 좌파들의 뻔뻔함,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대선이 끝난 이후 승리하여서 심판해야 합니다. 그에 아부하고 국학아세를 했던 학자, 재판관, 그리고 검사, 그리고 정치인 모두를 크멜 루즈처럼 약 한 3,000명 정도 숙청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한국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주권 재민이라는 의식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29, 30 사전선거가 있는데 사전선거에 부정선거의 확고한 증명인 지금 집계된 수와 선관위가 집계된 수가 약 배로 차이 나는 그런 투표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밤에 살짝 몰래 투표지를 넣으려고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 용인의 어떤 선거구에는 사전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이 관외라서 우편지에, 우편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우편 봉투에 넣기 위해서 투표를 해서 그 투표지에 봉투에 넣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이재명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니까 선관위에서 조사도 하기 전에 그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도 국민에게 자작극이다. 선거를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 투표를 참여하러 온 사람이 미리 준비해가 온 자작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주권 재민을 외치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해. 외국 같으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집트 같은 후진국에는 빵값, 자기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 가격만 올려도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주권 재민입니까? 뭐가 저항권입니까? 말로만 온갖 것을 시불거리면서 행동은 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29, 30 사전투표장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왜 일제 36년간 억압을 받았는가? 어떻게 36년간 평온한 가운데 일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통치를 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일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만 하는 이런 내부의 당파와 정치 권력 싸움에 지나간 일을 이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비겁한 민족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국민들 의식에 대한 지적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을 밝혀주는 공산좌파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한다는데 가장 범죄 행위가 많은 이재명이 토론에서 가장 많이 규칙을 지키라, 남에게 규칙을 지키라, 규칙을 지켜야 토론이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런 일에 속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게 우리 국민들 수준이라 이겁니다. 이재명이 가장 지금 재판을 많이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재판이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을 연기하고 송달 서류를 받지 않고 도망가고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안 가고 온갖 1심 하는데 5년 동안 아직 재판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야비한 놈이 토론에서 가장 많이 규칙을 지켜야 토론이 된다. 토론은 서로 정당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면서 규칙을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뻔뻔스러운 토론 과정에서도 남의 말에서 자기가 툭툭 튀어나오고 질문 아닌 답을 하면서도 할 거니까 그냥 두고 보라고 하면서 가장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국민들 수준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가 가장 토론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로는 상대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음 토론은 그러지 말라고 지적하는 언론이나 혹은 지식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말로만 국민을 속이면 끝나버리는 이런 행위가 이번 토론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나는 토론을 잘 지키는데 당신이 말해 왜 토론을 안 지키냐.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말로서 국민을 속이기를 잘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도 반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유시민이가 김문수 후보를 보고 할배라고 그래요. 지금 유시민은 지금 몇 살입니까? 유시민도 70이 내일 모레예요. 지금 언론에 떠도는 호적으로는 유시민이 58년 개띠로 알고 있어요. 58년생이면 지금 만 나이로 지금 68입니다.
올해 생일을 지났다고 하면 70이 내일 모레예요. 그게 뭐 작은 나이입니까? 자기는 할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몇 살입니까 지금? 이재명이 65년생이라 하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 60이 환갑이 넘은 사람입니다. 정청래 그저께 유세하면서 오늘이 내 생일로서 환갑이라 그랬어요. 다 환갑 넘은 거예요. 환갑 넘으면은 60이고 70이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60은 좀 젊고 70은 늙었습니까? 환갑 넘은 나이는 나도 환갑이 넘은 사람인데 똑같아요. 70하고 80을 니는 늙고 니는 젊었다 합니까? 21살하고 31살을 니는 젊었고 나는 늙었다 합니까? 다 똑같은 그 노년층에 속하는 거예요. 청년층에 속하고. 21살하고 31살하고 10살 차이지만 똑같은 청년입니다. 61살하고 71살하고 똑같은 노년입니다. 뭐 젊고 늙고가 어디 있어요? 68 먹은 사람이 김문수는 51년생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껏해야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부부간에 나도 부부간에 8살 차이인데 내가 더 젊습니다. 움직이는 거. 그렇지만은 그 여성의 어떠한 섬세함을 여성이 가지고 있지. 7, 8살 차이로 니는 늙었다 나는 젊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젊었고 유시민은 할배가 아니고 김문수는 할배입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도 늙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세대교체를 못한다 할지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 정당으로서는 모두 세대교체가 돼야 됩니다. 어떤 그런 말에 속는 국민이 되느냐. 첫째, 노무현은 민주적 열정이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은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가장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대법관을 탄핵시키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시키고 의회 독재로서 자신의 죄명을 지적해 놓은 법률을 폐기시키는 이런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민주적 지도자라고 주장하느냐. 이런데 속는 국민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주권 재민이 뭐냐. 후진국 이집트에서도 깜깜만 올려도 국민들이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29, 30일 날 있었던 사전선거에 부정선거가 확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우리 국민들은 묵묵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 대놓고 부정선거를 할 거다. 굉장히 북두 시민혁명군은 걱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로만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말로만 규칙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런 지도자의 속는 국민이 돼서 되겠는가. 이번 토론 과정에서 가장 토론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재명이면서 가장 토론에서 규칙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 정치고 민주주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와 유사한 행위로 네 번째로서 말로 젊었다 유시민이 한국 나이로 68입니다. 만년 나이로 68입니다. 생일을 지났다면 70이 내일 모레예요. 71살하고 73살이 69하고 68하고 71살이 네가 젊었다 니는 할배다고 다투는 게 코미디입니까 아닙니까? 유시민이가 김문수를 보고 할배라 그래요. 공산 좌파는 그런 류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토론 규칙을 안 지키고 가장 범법자인 이재명이 토론의 규칙을 지키자. 법치를 강조하는 놈이 가장 법을 많이 저지르고 정가도 가장 많은 놈이 이재명이고 내일 모레 70인 놈이 73 먹은 김문수를 보고 할배라고 그래요. 지는 할배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셔야 됩니다. 유시민도 내일 모레 70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설란영 여사가 53년생이라 그러는데 유시민과 고작 5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5살 많은 65하고 70살 둘이서 네가 늙었네 네가 젊었네 이래 다투는 거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될 거는 김문수가 늙고 할배가 아니고 김문수도 할배고 유시민도 할배다. 그런데 지금 왜 70 먹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됐느냐. 그것은 100세 시대 70 먹은 사람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예전 같은 70살이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에 나옵니까? 말도 못할 건데. 예전 몇 년 전 안 됐어요. 정주영이가 72인가 73세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 사람 똥오줌도 못 가렸다는 게 지금 후일담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서 오줌 사는 걸 조절할 수 없잖아요. 나이 많으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정주영이는 유세 중에도 차 안에서 오줌을 바지 채로 샀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 몇 살이 돼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지. 예전 70살로 70 몇 살이라고 할배라고 칭하는 유시민은 아주 고리타분한 고조선 시대 아니면은 석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은 이런 말잔치 하는 놈들 절대로 이번 선거에서 배격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 지도자라 하는 건 노무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가했잖아요. 정부 여당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도 스스로 그런 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지 않고 해방 이후 가장 큰 표 차이로 참패한 노무현이 그리고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김대중 민주당에 항의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해 나가 총선에서 떳떳하게 싸워 이긴 노무현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법을 바꾸고 자기의 제명이 들어간 형법을 삭제시키거나 폐기하고 모든 재판에 불법은 아닙니다만 권력으로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보복 탄핵하고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을 탄핵시키는 이런 권력을 총톡처럼 쓰는 이런 사람을 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느냐.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주권 재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느냐. 36년간 일제가 얼마나 평화롭고 순조롭게 나라를 식민 지배했는가. 우리는 거짓말로 독립운동을 뼈저리게 했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의 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찻잔에 태풍에 불과한 거예요. 10년에 한 번이나 5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들이 개인적인 테러, 암살 이런 거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이 난 거지. 어떤 독립운동 국민저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사전투표에 무지막지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고 행동이 없습니다.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해요. 우리 국민들 반성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만약 이렇다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빵값도 마음대로 못 올려요. 국민들 동의 없이 빵값을 올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너희들이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 대통령이 있는 거지 하면서 대목을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 성관위를 가서 불태우고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말로서 옛날 말에 있잖아요. 한국 사람 조선놈은 입으로 떡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 개 남는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전부 다 말로만 합니다. 그러니 범죄 행위를 하다든가 악질적인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행동 묵묵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저께 토론에서 가장 토론의 법을 규칙을 어긴 놈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그 토론에서 규칙을 가장 많이 강조한 놈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규칙을 가장 많이 지킨 사람이 이재명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말에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시민이 김문수 보고 할배라고 또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합니다. 자기가 늙었어요. 자기도 내일 모레 70입니다. 68입니다. 70에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이재명이 60 넘었습니다. 이재명도. 60 넘은 사람들끼리 61살하고 70살하고 둘이서
니는 늙었니 나는 늙었니 그 코미디예요. 똑같은 거예요. 21살과 31살 둘이서 니가 젊었니 내가 젊었니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창 배울 나이니까 31살 먹은 사람이 조금 세상 경험이 많겠구나 이거지. 31살, 21살 태클이 시키면 똑같아요. 61살, 71살은 세상 경륜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구경할 것 다 구경한 나이예요. 거기서 네가 늙었니 내가 늙었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한국 국민들은 이런 거짓말과 선동에 속나 이겁니다. 유심리도 할배예요. 이재명도 할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아들이 선거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결혼식 한다잖아요. 결혼하면 손자가 태어나고 할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도 할배예요. 이재명이가 뭐 한 7살 작다고 할배가 아닙니까? 이재명도 할배, 유시민도 할배, 김문수도 할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70 먹어도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되니까 대통령 나오는 거예요. 할배라고 비판하려면 자기도 할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할배가 할배라고 비판하는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말로 떡을 만들어서 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한 개 남았다는 고사처럼 국민들이 말에 속지 마라.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선전선동에 왜 속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찍든지 좋다 이거야. 그러나 거짓말하는 놈을 찍었어야 되겠느냐 거짓말에 속아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진짜인가 혹은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거짓말하는 놈에 의해서 사기꾼에게 나라가 넘어간다 하면은 본투표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기어 나와서라도 꼭 투표를 해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속아서 되겠습니까? 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당신 규칙을 안 지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놈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내가 거짓말을 시켜도 여러분이 뽑아주지 않느냐 내가 좀 거짓말을 한다고 왜 그러느냐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왜 경제를 이렇게 망쳤나 이러니 내가 언제 대통령 선거할 때 경제발전 시킨다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경제발전 몇 프로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오리발 딱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여러분들에게 탄압을 한다 할지라도 이재명이 내 공약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난 전과도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통령 아니냐 나는 본래 성질이 그렇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를 뽑아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러니 본 선거날 본 투표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나가서 이 자유한국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 안 그래도 사기가 많은 사기꾼 나라에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정말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투표날 꼭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거짓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